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오전 6시 12분입니다. 원래 새벽 2, 3시가 그거였는데 맨날 아침에 하네요. 아침 출근길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참 그래도 감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그런 자리에서 또 도달을 대충 하고 얼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 3150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달을 하고 조정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트코인도 같이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펌핑이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하게 아마 또 단타를 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샘도 조금 정도 먹고 넘어갔고요. 자세한 건 또 큰 흐름은 또 역시나 그대로니까 그건 또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 뉴스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톡방이 좀 조용하죠. 딱히 그렇게 볼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뭐 뉴스 정도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큰 거시 경제 속에서도 이제 조정파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 막 디테일하게 이제는 뭐 큰 흐름을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는, 그러니까 작은 흐름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냥 연습 삼아, 차트 삼아 한쌤이 얼마나 좀 그 말했던 시간에부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설명은 방송에서는 많이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만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괜찮다 싶으시면 공방에 노크를 좀 하셔도 괜찮고요. 공방은 길어야 4달 정도만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 여부에 따라서 많이 또 그거 할인율 이렇게 후원료도 많이 줄여 드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그만큼 또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다들 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딩 주는 것보다 리딩 그거보다 이제 내가 차트를 보는 눈이라든가 경제랑이 매칭한 눈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 뭐 광고도 적당히 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잠시만 얘야 왜 로그인이 안되니? 카페 들어가서 시우님 영상 그 뉴스를 좀 보러 가야겠죠. 오늘자 뉴스 나왔을래나? 그쵸. 8월 3일 수요일 거네요. 어제 거네. 어제 거면은 딱히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민음식 김치찌개도 못 먹을 판 최악의 상황 닥쳤다시 배추값이 많이 비싸요. 인플레이션 그죠. 미국은 인플레가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 상승률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극대값이 여기서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옛날에 이렇게 증가됐다가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제 그 값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떨어지려면 이제 조금 더 올 가을 정도는 되셔야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고등수학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까지 한국은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정도. 그리고 그것도 지금 매칭 그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어쨌든 기름값이 일단 빠졌다는 거, 물가가 머지않아 떨어진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오른다고 해도 뭐 100달러를 크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또 외면에서는 또 합의도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한 25년 정도가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25년에 좀 큰 변동성이 하나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요.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자꾸 쑤시죠. 좀 기존에 엄청 엘리트인 학생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막 열심히 쫓아오는 애들, 약간은 편법도 쓰고 약간 나쁜 짓도 하지만 쫓아오는 애들을 견제를 하면서 이제는 주변 애들을 같이 끌어 모아가지고 약간 좀 쑤시죠. 전 자꾸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볼 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지. 뭐 이게 얘가 이렇다, 저게 이렇다 이렇게 운운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차트 볼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네. 두나 우려의 국제유가 6개월 말 최저가 아니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냥 금리를 오지게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 침체는 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2차전지 없고 저쩌고 되고 있는 상태. 뭐 방산기업 그쵸. 방산기업 쪽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냉전이라고 할지는 뭐 전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경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제발 뭐 그래 분쟁은 일어날 수 있더라도 핵전쟁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핵전쟁 뭐 쏴라 뭐 이런 막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핵미사일 쏘는 순간 전 세계는 끝장입니다. 뭐 지구적 입장에서는 핵전쟁 일어나면 차라리 낫겠죠. 인간이 없어질 테니까. 인간이 환경 파괴를 하는 가장 주범이잖아요. 불과 뭐 한 100년 사이에 인구수가 거의 2배 넘게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서 뭐 인권이라는 문제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앞에 1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지구의 인구 부양력은 이미 한계로 도달하게 되고 어쨌든 서서히 말라 죽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래서 뭐 딱 궁극적인 뭐 전쟁이 한 번은 일어날 것 같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건 먼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네. 뭐 됐고요. 노트북도 떨이 제품 주제. 그래요. 뭐 이런 거 되고, 미국 경기 아직은 침체 아니죠, 그죠? 유가는 좀 싸졌다. 유가 공업계 인건비 그랜가스 반영의 밀크플레이션, 이제 우유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놀이문화가 변했다. 이게 올랐을 때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모르겠네. 호프, 한의주점 다 줄고 있어요. 그렇죠. PC방 별로 뭐 안 좋았네. 그치? 그런 거고, 안심전환대 출혈 부담 커지는 은행들 긴장. 특히나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찾았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반등을 좀 했나요? 오늘 주식도 조금 보고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배터리 압도하는 중국. 중국 배터리가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에요. 쟤 잘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개념이지 쟤 잘하니까 뭐 우리가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은데요. 그 리튬 뭐더라? 좀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값이 싼 배터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나중에 코란도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지금 제가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택시, 무인 택시가 좀 활성화된 도시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릅니다, 그 기술 발달이. 그래서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보니 일당제다 보니 그런 게 좀 진행이 빨라지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되게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기술이 더 앞서니까 전반적으로 쟤네들은 생산량이 받쳐주잖아요. 그래요. 대구 초기 분양률 18% 급락, 규제지역 추가로 푸나. 규제지역 풀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당분간은 감리는 이자 때문에 못 버티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돈이 어느 순간 탁 돌아올 때가 여러분들 찬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셔야 되고요. 투자금들 뭐 몇 천만 원 정도 모으셔야 막 억대 투자를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말이죠. 그죠? 네. 뭐 내년 하반기를 했다가 여름부터 움직일 수도 있고 겨울부터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매칭을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워렌 버핏. 7개 종목에 이게 뭡니까? 애플,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 뭐 유명한 종목들이네요. 그죠? 네. 됐어요.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밀경제 신문 들어가서 경제부터 살펴보고,
햇살론 대출금액 최고 30% 늘었다. 그래요? 네. 군대 요즘 월급 잘 주죠, 그죠? 월급 오래면 대출이나 깎아준다더니 은행 1명 중 7명이 거절한다. 딱히 뭐 우울한 메모리 전망대, 이게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메모리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반도체 이제는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긴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전부터 막 새로운 뭐 핸드폰도 바꾸고 집에 있다 보니 뭐 했겠습니까? 주식 하시면서 주식은 날라갔고 그 돈 좀 뽑아가지고 TV 사고 핸드폰 사고 맨날 TV 보니까 넷플릭스 보고 메타버스 쭉쭉쭉 날라가고 NFT 종목들 막 하늘 가버리고 막, 그쵸? 그렇게 변했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이미 한 쿨 돌았고요. 그런 소비 쿨이 한 쿨 돌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 동맹 관련대가 되면은 한국이 선택을 아마 미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물론 그 이면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트러블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그게 정치니까.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꽤 없어. 중립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해요. 뭐 일은 못한다 하시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전 정부가 망쳐놔서 뭐 물세 전기세 올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말을이라도 예쁘게 해야죠, 그죠? 뭐 전 정부 탓을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여러분들 서민들 삶을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물세와 전기세를 너무 많이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경영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물가와 이런 걸 인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싸지 뭐 어떻게 된다면 다시 또 다운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보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맨날 전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전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막 같은 말이라도 약간의 그 포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의감이 달라지잖아. 아무튼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 정부에는 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얘들아. 그렇지만 나도 너희들을 뭐 배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게 절대 그런 거 의도는 없다. 그래서 뭐 대신 너희들은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것도 이점으로. 물론 중국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 어떤 짓이냐면 뭐라고 할까, 기술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거든요. 산업 스파이들은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엄청 강해. 그러다 보니 돈도 뿌리면서 막 장난을 치는 것이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대만에 지금 누가 갔죠? 그러면서 막 중국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중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엄청난 요충지에,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먹어버리게 되면 그 지나가는 해협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미군이 조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그리고 또 대만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못 갑니까? 길목이니까 굉장히 그 불편해지는 거예요, 군사적 요충지로. 그러니까 대만이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거든, 군사적 요충지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 목구멍에 칼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중국은 어차피 다 한족의 나라고요. 같은 나라였잖아요. 같은 민족들이고, 내전에서 대만이 져서 도망간 거죠. 우리도 만약에 6.25에서 졌으면 우리 제주도에 한테 갔겠지.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섬까지 준비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제 버텼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져서 빠져나온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대만에다가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해서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자기네들도 굉장히 막 버겁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동북공정처럼 이제 대만도 공정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북공정은 사실 조선족들을 자기네 문화로 끌어들여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족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다로 끌고 가는 거죠. 걔네들이 명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우리는 막 우리 옷인데 왜 너희 전통 옷이라고 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걔네들은 걔네들은 주장하는 바가 우리 소수민족의 옷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기분 나쁘지만 걔네들 조선족 김치 먹거든요. 우리도 우리 전통 음식이다라고 주장해도 틀린 건 아닌 거라. 걔네들 농명분이 그래. 왜냐면은 걔네들이 다민족을 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국가적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야 나중에 대응이 돼요. 일본이 독도를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데? 그것도 알아야 대응이 돼요. 우리는 뭐 막 화만 내는 거야, 얘네들이. 물론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그걸 이제 대처를 하겠죠. 하지만 참. 아무튼 그 대만에서도 공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대만 정치인들을 매수를 해서 친중 정치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하원 의원장이 거기 가버리면 거기 이제 친미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이제 친중 세력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나중에 25년 정도 이제 태평양 함대가 중국 함대와 이제 비슷해지는 그 시기 그러니까 중국 함대가 올라오고잖아. 걔네도 국방비를 계속 많이 쓰니까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해질 때가 있을 거야. 물론 대서양 함대는 따로 못 오겠지. 태평양 함대랑 비교를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깨내서 문을 열어서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친중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 중인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측근에다가 우리 스파이를 심어 놓은 거라. 그래서 걔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 쪽에 만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요직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을.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과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 수출이 좀 더 빡셀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수출 이제 삼성전자는 반등은 이제는 크게 하기보다는 지금 적당한 생각을 좀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국방산업 쪽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방산업 이미 추천 좀 드렸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나도 저기처럼 정치경제 채널을 좀 받아야겠다. 그죠? 기사를 퍼가지고 컨셉을 좀 바꿔야겠어요. 은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환율부터 찍어볼게요. 환율 1307원. 자, 환율이 크게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환율이 한 1260원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주가가 꿀렁꿀렁거리면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뭐 1340원 단기적으로 찍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찍어주면 이제 꺾일 때는 많이 꺾일 거예요.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자산들을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나쁘지 않다. 반등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지든지 만약 한 번 더 가서 막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름값은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기름값은 뭐 제가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값은 여기서 좀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쵸. 이제는 뭐 한 80 정도에서 살짝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쵸. 제가 기름을 얼마 전에 꽉 채웠는데 꽉 차이 나니까 대충 10,000원이나 차이 나더라고. 주유비가. 기분이 나빠. 일단은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은도 좀 보도록 할게요. 골드보다는 은을 많이 보죠. 저희는. 네. 금은 사실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잖아. 은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은이 올라줬었어야 됐을 텐데 어디 갔냐? 실버. 자, 뭐 많이 올랐으니까 순간적으로 막 거의 20% 넘게 올랐으니까 순간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쵸?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앞서고 그쵸? 은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이렇게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갔다 이리 가사시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저한테 요 구간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찍고 한번 저점을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죠. 아마 이 뒤로는 망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부터 챙길까? 나스닥. 나스닥이 어디 갔나? 나스닥. 오, 1300. 죄송합니다. 1382. 우리가 목적지로 정했던 자리를 도달했습니다. 그쵸? 도달했습니다. 아, 이거 좀 애매해지네. 왜 애매해지냐면, 도달했으니까. 목표가에 도달이라는 건 확실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표가에서 사는 짓은 하진 않아요. 그쵸. 자, 이제 좀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스닥도 나는 모른다. 내가 가면 이 정도까지 갈 거고, 만약에 이 위로는 그냥 구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만약에 1385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도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미국 주식을 막 사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뭐 단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든지 618을 한번 보든지, 그러면 수리함에 대한 흐름이 그려지겠죠. 그죠? 또 이렇게 되든지, 지금 단기적인 비트코인 유사한 것처럼,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가다가 콩 해서 이렇게 빠지든지. 근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그래요. 뭐 일단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목표까지 도달을 했고 지금부터 매수 권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1380 여기를 최고 목표가를 보시고, 이때는 비트코인도 좀 파시는 걸로 계속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무너지는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약한 상태고, 이 정도 왔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확인 힘들고, 만약에 13,000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 좀 얘기를 조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뭐 코스피도 뭐 크게는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어디 갔냐? 코스피 1461,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한 1500, 1600 정도, 2600 정도까지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상태고, 돌파하게 될 시간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걸릴 상태,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쵸? 이렇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거 죽는 이런 그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오게 되면 좀 쫄지 마세요. 뭐 난리가 날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주워대셔도 괜찮습니다. NFT랑 ETF 투자하셔도 되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요거를 요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수렴에 대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상기적으로. 근데 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여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ABC 여기 조금 더 가서 이렇게 ABC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차트로 보기에도 수렴까지는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플랫형 반등파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 더 가면 좋겠네요. 그럼 그 ABC 그래서 보고 다시 꿀렁꿀렁 뭐 복합 조정이라고 말도 하나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밀든지, 밀면은 한번 잡아 보셔야 될 자리고요. 올라가면 뭐 글쎄, 어쨌든 요 자리를 우리가 말씀드렸고 매수가 됐으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아마 좀 호나랑 살짝 다른 모습이다. 그쵸? 이렇게 살짝 다른 모습이다. 요때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방 버전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공부방 버전으로만 말씀드렸었고, 3,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요 눌림에 대한 이야기와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방 버전으로 말씀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쵸? 5.5포인트. 618을 볼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간다면 618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익절 한번 4,000, 14,000, 24,200 정도는 일정하면 살짝 때리시고 다시 눌림을 좀 보시는, 기다림을 조금 보시는 그런 쪽으로 단타 쪽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잔파동이라서 얘기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잔파동 관점에서는 23,100 정도에서 23,200에서 2,100 상대 사이 여기서 또 잔파동이 또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면 요게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치? 요거 한 점에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아주 잔파동, 아주 단타 요런 이야기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뭐 비트코인 원화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얘기들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좀 더 강했어요. 그쵸? 김포가 좀 붙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원화는 지금 수렴에 대한 파동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단기적으로 61.8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61.8. 조금 모자르네. 역시 0.5 정도밖에 안 되네. 죄송합니다. 0.5, 618을 볼 것인가? 글쎄, 어쨌든 0.5까지는 우리가 추세를 전환했다고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0.382는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사실 요건 중립인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추세가 끼어지면 나중에 이제 물건을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짧은 상황에서도 6천 뭐 한 3천 90만원 정도의 단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손절을 3,050만원에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제가 단타에던 손절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 잡으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서 털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에도 거의 도달을 했는 상태예요. 제가 1,350만원 정도 말씀드리는 1,347만원, 8만원입니다. 1% 차이 안 나는 상태예요. 그죠? 1350 정도를 말씀드렸고, 많이 가면 한 1360, 70 갈 수도 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50 도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 손절 물량 살려드렸습니다. 저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살려드리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트가 크게 죽을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게.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막 죽을까 펀덱스 이런 것도 반대고 지금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딱딱 나오고 있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조정파를 잡아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잡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저는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가면 포기하시고요. 그냥 가면 포기하시고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38,000원 아래 37,000원부터 35,000원 사이 6,000원 사이 여기서 아마 스캘핑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한번 빠져주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기다리면서 놓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은 클래식 사지 않겠다. 한 번 더 가더라도 이거는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파가 나왔을 때 이런 애들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많이 빠져주면 또 반등이 크기 때문에 빠져주면 잡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펀덱스 마찬가지입니다. 펀덱스는 첫 번째 반등파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맨날 보는 그런 거죠. 보시면 일봉상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될 겁니다. 요건가요?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 다 꺾인 요거. 그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M사에서 중심값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심값 의미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우리 중심가보다 우리 61.8을 좀 얘기합시다. 그죠? 61.8, 843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게 되면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첫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고 빠지면 여기를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하진 않을 거고, 만약에 길게 보시는 분들도 좀 기다리면서 여기 쭉 모아가시면 되겠죠. 그쵸?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으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깨져버리면 죽어요.
진짜로 깨져버리면 죽어요. 이게 이 거래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거지일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펀디도 안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파동들 더 좋아하고 선호해요. 솔라나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비트풀도 뭐 크게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 이런 것 스택스, 큐크체인, 웨이브, 보라, 비트체인 많이 올랐네요, 그쵸? 비체인 뭐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니오 프로토콜, 네, 니오 프로토콜은 지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니오 프로토콜은 손절가를 5,380원에 잡으시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가 조금 넘는 손절가가 되거든요. 근데 정찰만 딱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니까 정찰만 딱 정찰 풀매수 이거 알아서 해. 나 몰라. 인피니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돌려주면 이렇게 쏠 수 있거든. 그래서 빠지면도 깨질 수 있겠지만 일단 요럴 때도 아직까지 매수의 우위에 있다. 계속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은 매수 우위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일단 단기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곤도 많이 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1,500원 아직도 못 갔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엔진 잡으셨던 분도 계셨는데 엔진도 뭐 나쁘지 않네요. 엔진도 같은 경우도 뚫으면 조금 더 가겠죠, 그쵸? 많이 세다 보니 이제 매미가 또 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오스도 많이 올랐네요. 10분 정도 길까요? 네. 이오스도 좀 오른 그런 상태네. 나쁘지 않네. 좋아요, 뭐. 그쵸? 네. 자, 주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 거품이나 이제 사기 코인들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좀 알짜배기들, 일 잘하는 친구들로 살아남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뭐 단타적인 이런 차트적인 리딩도 해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건강한 투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뭐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건강한 투자 하시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이렇게 지양하시고, 돌파 매수는 노려볼 수 있는데 추격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가면 비슷한 종목들, 안 간 종목들을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비체인, 무체인도 지금 뭐 슈팅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체인 좀 오른 게 조금 폭이 커가지고 단타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게 중에 하나, 얼마 전에 그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사라는 말은 귀신같이 듣는데 대응하라는 말은 귀신같이 안 듣거든요. 어디 갔냐 이거 그게 제가 우리 예전에 한동안 엄청 예뻐 보인다고 했던 종목 하나 있었는데, 못 찾겠다. 거래량이 하루만 이렇게 빠졌다고? 에이, 설마. 어허? 에이, 설마. 크로노스 아니고 커스체도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나? 아닌데? 엠블이었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엠블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그 인정합니다. 차트는 괜찮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그쵸?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타고 돌리면 많이 갈 거예요. 여기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 글로벌 거래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도 뭐 이런 차트가 난 좋아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잡는 거 좋아요. 그치? 갔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여기 왔는데 시그널이 전혀 없죠. 이런 종목은 사실 짜도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요거 만약에 이렇게 튀면 요거 잡으셨던 분도 대응 못 하셨으면 털고 다시 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무리 차트가 크게 예뻐 보여도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 전형적인 설거지형 차트가 됐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것도 조건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력질을 많이 하는 차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미 털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가 담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밑에. 아시겠죠? 요때 잡고 요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뭐 요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볼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전 소신을 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쪽으로도 한번 별개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운영을 좀 해볼까 싶네요. 시간이 더 허락할지 모르겠다. PPT 자료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제 방송이 좀 쓸데없이 길기도 하고 그쵸. 뭐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 계시고 건강한 투자하시면, 그리고 꾸준히 수익 나셔서 뭐 전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의 뭐 제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인사도 나누고 같이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